그 이름이 무령일레라고요? 처음 그 마을의 아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음부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러시아어도 카자흐어도 아닌 마치 고대 한국어에서 튀어나온 듯한 바로 무령이라는 두 음절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류민속학연구소 소속의 민속언어학자 레오니트 슈토프입니다. 저의 전문 연구 분야는 중앙아시아 산악지대의 고립 언어와 문화입니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늘 외딴 오지로 향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주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텐산산맥 인근의 고산마을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민속 전설쯤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현지 출신의 젊은 의사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 이름이 보장일, 대무신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들이 고구려 후손이라고 믿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뇌리에서 오래된 논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남긴 여행 기록 속에 등장하던 살토라는 마을.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검은 옷의 사람들이 언어와 재래를 전파했다는 전설이 있었죠. 저는 즉시 준비를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살토 마을은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고지였습니다. 해발 3,000m에 달하는 고지대,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닿지 않는 지역이었고 전통가옥은 흙과 집, 돌로 지어진 채 수백 년간 형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질 무렵마당에 둘러앉아 어른이 들려주는 대무신왕의 전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유려한 언어로 이어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고대 한국어와 유사했죠. 사슴처럼 달려라, 백제군을 꺾어라, 산신께 재를 올리자 같은 표현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화도 있었습니다. 흙벽 위에 탄소 안료로 그린 말을 탄 무사들과 산신령. 자세히 보니 그 그림체와 문양은 고구려 벽화 고분에서 본 것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마치 고구려가 여기까지 이주해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사람은 성 대신 이름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령일레는 무령대왕의 뒤를 잇는 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 고연백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말, 우리 이름 다 고구려에서 왔소. 잊으면 끝이요. 그 목소리에는 세월을 통째로 버틴 듯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순한 민속 마을이 아닌 역사의 증거이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대한 SUV 차량들이 마을로 올라왔고 일본어를 쓰는 정장을 입은 이들이 내려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꺼낸 제안은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동시에 뭔가 섬찟했습니다. 1인당 1억엔 드립니다. 대신 이 마을 이름은 이제부터 야마토 빌리지로 변경됩니다. 현대식 주택, 병원, 도로, 풍력 발전까지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저마저도 말이죠. 과연 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름 없는 안전한 삶과 이름을 지킨 험난한 삶 사이에서요. 야마토 전력 측의 제안은 실로 매혹적이었습니다. 고립된 이 고산 마을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포장되고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혁명이었죠. 회관 안에 울려 퍼지는 통역사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경제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어느새 일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한 청년은 회관 밖으로 나오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슈토프 선생, 정말 이 기회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애들도 이제 촛불 없이 자면 좋겠어요.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 대수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이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눈앞에서 아이들이 헐벗고 아픈 모습을 보면 인간으로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연백 노인의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손으로 염색한 천 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의 문화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마을이 너무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단지 과거가 아니요. 이름은 우리의 지도요. 말은 우리의 뿌리요. 그걸 포기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단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연백 노인은 침묵 속에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민 적 없었소. 갑자기 찾아온 친절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름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이튿날 마을 회관 앞 광장에서 주민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계약서 초안을 들고 마치 거래가 이미 끝난 것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둘로 갈렸습니다. 미래를 바라는 자들, 과거를 지키려는 자들.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엄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 역시 이 마을의 이름과 이야기를 지키는 한 사람일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대답은 제 입이 아닌 살투 마을 사람들의 선택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살투 마을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집집마다 이불을 털던 손길도 느려졌고 공동우물가에서는 하루 일과보다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병원 생긴다잖아. 아들, 너 작년에 다리 다쳤을 때 기억 안 나니? 말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군 병원까지 갔다 왔잖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떨구는 청년. 그의 이름은 담덕윤이었습니다. 담덕. 이름만 들어도 누구의 후손인지 짐작이 가는 이름이었죠. 마을에는 이처럼 고구려의 왕과 장군, 신관의 이름을 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야마토 전력은 이미 발전소 예비부지를 측량 중이었고 변호사, 통역사, 현지 컨설턴트까지 파견해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연필, 공책, 미니 태블릿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문명의 단맛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의도된 친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하루는 마을 입구로 작은 트럭이 한 대 올라왔습니다. 낡은 번호판, 뒤엉킨 장비들. 트럭에서 내린 이들은 예상 밖으로 조용했고 현수막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유산재단, 살투 마을조사단.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얼떨결에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조용했고 제안도 소박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곳의 이름과 기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냉담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되물었고 누군가는 우리 삶에 관심 있는 체 하면서 결국 떠날 사람들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실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조사단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벽화를 복원하고 무너진 재단을 정리하며 마을 기록을 한자 한자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기술팀이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트럭에서 작은 수력 발전 장치를 꺼내 계곡 옆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지켜봤지만 어느 날 밤 그 조용한 산골 마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다.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왔어요. 어린 보장일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른들까지 달려나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기는 단지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첫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한국 측은 원격 진료 장비와 위성 전화를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앓는 아이를 위해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병원을 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을 모아 처음으로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너희가 쓰는 말과 많이 닮았어요. 이것도 고구려에서 유래했거든요. 담덕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름이 맞는 이름이에요. 조사단 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너희 이름은 기억을 지킨 거예요. 이 작은 변화는 주민들 사이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야마토 전력 측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계약 서명 기한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본 제안은 철회됩니다. 더는 기회 없습니다. 살투 마을은 이제 결정의 문 앞에 섰습니다. 전통과 자존심, 그리고 생존이라는 이름의 갈림길. 모두가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중심 인물인 고연백 노인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보여줘야 할 때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해는 맑았지만 살투 마을은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습니다. 초여름의 공기가 가볍게 들썩였고 마을 회관 앞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과 야마토, 전력 측 인사들이 정자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광장 한복판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금박이 찍힌 야마토 빌리지 설립 협약서라는 제목. 이름만으로도 이미 살투의 역사는 부정된 셈이었죠. 대표로 나온 야마토 측 인사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마을은 단숨에 21세기로 진입합니다. 이름은 역사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몇몇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 학교, 고속도로, 현대식 주택, 그들은 이제까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미래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의 나무문이 삐걱 열리며 고연백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마을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고 두 손에는 묵직한 목재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책상 앞으로 나아가더니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읽듯 집중하던 그는 마지막 장에 도달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겁니다. 야마토 측 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고연백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누구도 지키지 않던 이름을 지켜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담덕윤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도장을 노인의 손에 얹었습니다. 저도 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를 따라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무령일레의 어머니, 대무신의 아버지, 보장일의 누이까지 각자 자신의 도장을 들고 조용히 책상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대신 그 도장을 꺼내 이름을 지키겠다는 서약서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문화재단이 준비한 종이 위에 고구려 글씨체를 흉내낸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야마토 전력의 일본 인사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고 계약서를 급히 들고 가려 했지만 담덕윤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 이제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연백 노인이 자신의 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광장 중앙의 불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종이는 불길 속에서 천천히 타올랐고 흰 재가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불타는 종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살투라는 마을의 역사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말없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연구자 수첩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긴 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을 택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역사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연구자라기보다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연백 노인이 계약서를 불 속에 던진 순간 마을 광장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이 타오를 뿐인데 그 불꽃은 오래된 두려움과 갈등을 함께 태우고 있었죠. 주민들 중 몇몇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명확한 질문이 담겨 있었죠. 이 선택이 내 아이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줄까? 바로 그때 마을 가장 끝쪽에 서 있던 무령일레의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고 마을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금 그의 한 걸음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제가 땅에 내려앉았을 무렵 살투 마을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이는 산골 마을.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 표정, 말투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이름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전기가 흐르고 아이들은 한글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일레는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또박또박 써 내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외울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네요. 그 말에 한국에서 온 재단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살투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식 자매 문화마을로 등록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협력하여 원격 교육 시스템과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는 매년 이 마을로 인문학 탐방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더 이상 연구자나 관찰자가 아닌 레오니트 슈토프라는 이름으로 살투 주민등록부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게 노은베가우윤 바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뜻은 늙은 구름처럼 하얀 사람이라며
언젠가는 이 마을에 구름처럼 내려앉을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매년 열리는 기억의 밤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벽화 앞에 둘러앉아 조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단지부전이 아니라 글과 영상으로 기록되고 세계 곳곳으로 번역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조용히 연구 노트를 덮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을의 이야기를 쓰는 학자가 아니라 이 마을의 이야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름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투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지켰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살투는 조용한 승리를 택한 마을입니다. 이름을 지키기 위해 돈을 거절했고 문명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초대했으며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 미래를 짓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작은 돌무더기 위에 이런 문구가 쓰인 팻말을 보게 될 겁니다. 살투, 지킨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제보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아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살투처럼 지켜야 할 이야기를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레야, 내 이름이 왜 무령인지 알고 있니? 왕의 이름이래요. 큰 왕이래요. 그래.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는 건 왕의 후손인 우리가 해야 할 몫이지. 그는 아이 손을 잡고 서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스스로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로 눈빛을 나누며 말이죠. 젊은 부부, 노부부, 홀로 지내던 할머니까지. 살투 마을은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 측 인사들의 표정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을 대표에게 다가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버리는 결정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까? 저 한국인들.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향한 비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사실 한국문화유산재단 팀도 예산과 행정 문제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떠나면 이들이 다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제 발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화재단 단장인 김태수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연결해 이 마을을 공식 자매 마을로 등록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했던 기술과 지원,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놀람과 안도감이 뒤섞인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 작은 태블릿을 꺼내어 연결된 위성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에 있는 문화자립마을 협의회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화면 속에는 서울의 사무실, 공무원들, 후원 기업들의 얼굴이 비쳤고 살투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까지 제작 중이었습니다. 그제야 주민들의 마음은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단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살투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을의 이름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